1983년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워즈라는 이름으로 우주방어 체계를 구상했어요. 당시 첨단 기술과 천문학적 예산이 걸림돌이었죠. 결국 소련과의 화해 국면에서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 프로젝트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에 무기를 배치해 미국 본토를 지키겠다는 구상인데요. 무려 한화 240조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이번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까지 합류해 기존 방산 기업과 협력한다니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네요. 골든돔의 핵심은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입니다. 감시 위성, 공격 위성,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 ICBM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직후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하려면 수천 개의 요격체를 동시에 쏘아야 된다는데 가히 스타워즈와 유사한 구상이죠. 하지만 레이건 시절과 달리 40년 동안 기술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7,0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우주에 올려놨고 레이저 출력과 AI 제어 기술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초월한 진짜 스타워즈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요. 미국 의회 예산처 앞으로 20년간 최소 220조 원에서 최대 74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는데 트럼프가 제시한 예산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우주 군비 경쟁을 예고했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는 기술적으로 40년 전보다 현재 훨씬 현실적이지만 아직 예산과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이 국제정치의 벽이 높다는 겁니다. 과연 트럼프의 골든돔은 미국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 프로젝트에 앞서 투자 아이디어를 파헤쳐보고 실제 연결시켜서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2026년 예산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방위산업, 우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투자 기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방비입니다. 전년 대비 플러스 13.4% 증액되어서 총 1조 110억 달러이고요. F-47 4세대 전투기, 골든돔 미사일 방어, 해군 함정, 우주군, 군인 급여 인상, 그리고 중국 억지력 확보, 방산산업 기반 강화, 다음으로 국토 안보에 플러스 65% 증가된 예산 배치, 비국방 분야는 1630억 달러를 감축시켰고요. 에너지 정책 역시 눈여겨봐야겠죠.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중단시켜버리고 원전 중심으로 개편시켰습니다. AI 양자 연구에는 핵심 R&D 예산을 유지했고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될 산업 뭐가 있죠? 방산, 우주 항공, 조선, 중장비, 원전, 그리고 전통 에너지 LNG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방산 우주 조선은 예산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성장을 기대볼 수가 있겠고 국방비 증액 수혜주 방산 밸류체인 전반에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쉽게 이야기 들어서 2026년 미국 예산안은 방산 에너지 우주 중심의 안보와 성장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든돔 관련 프로젝트 직접 수혜주, 간접 수혜주를 또 찾아봐야겠죠. 당연히 첫 번째 기업은 어디냐? 팔란티어죠. 스페이스 X 컨소시엄으로 직접 참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페이스 X. 하지만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투자할 수는 없고요. 세 번째 기업 엔드릴 역시 비상장 기업으로 스페이스 X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예정이지만 비상장 기업이라 투자는 불가하네요. 네 번째는 로키드 마틴, 다섯 번째는 노스럽 그루만, 다음은 RTX 보잉, L3 해리스, 블루 헤일로, 부즈앨런 해밀턴, 카레반 홀딩스 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기업은 바로 보잉 입니다. 네, 사실 보잉이라는 기업은 4월 1일날 미국 주식 픽업 서비스에서 바닥권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이미 평균 단가 대비 고점까지 대략 플러스 26%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신규 진입을 노려보는 구독자님들 위해서 종목을 제시해드려 보겠습니다. 단순 골든돔 수혜주가 아니라 이번 트럼프가 카타르 순방 때 역대 최대 계약을 터뜨린 기업이 바로 보잉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보잉을 구독자님들에게 4월 1일에 왜 추천드렸느냐? 보잉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항공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보잉은 이제 단순한 항공사가 아닌 미래 전장의 중추기업으로 부상 중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포인트 요약 3가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수주했죠. NGAD라는 사업인데요. 미 공군의 차세대 유인 전투기 사업 F-47에 최종 낙찰된 기업이 바로 보잉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미국의 전통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을 제치고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고요. 5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추정이 되고 이는 역시 회사에게 장기적인 수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F-47 기종은 스텔스, 장거리 타격, 드론 연계 등 미래전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모조리 탑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수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계약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즉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정책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보잉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테고 향후 미군 전력 현대와 핵심 공급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 펀더멘털 회복 조짐. 4월 달에 이미 펀더멘털 개선 진행이 공식 확인되어 있었고 JP모건은 이에 따라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었는데요. 실제 1분기 실적 총평을 봤을 때 이름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숫자로 터널 끝에 빛을 보여줬던 그런 분기였고요. 핵심 항공기 인도 증가, 손실 축소, 현금 흐름 개선, 방산 서비스 부분의 안정성까지 반등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역대 최대 수주가 터졌죠. 카타르 항공에서 보잉 항공기 160대 이상을 신규 주문한 건데요. 카타르 항공은 현재 보잉 항공기를 148대 포함 총 25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보잉에게 76대를 주문했고 꾸준한 고객이죠. 이번 주문으로 카타르의 미인도 항공기 중 총 197대 중에 129대가 보잉 항공기입니다. 이번에 160대가 추가됐기 때문에 미인도 잔고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덕분에 보잉의 총 수주 잔고는 6,282대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인도 목표는 526대이고 내년은 688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해도 2030년대 중반에나 인도가 가능한 거죠. 이에 대한 시사점은 중동발 항공기 수요 확대, 미국 제조업의 수혜로 연결될 수 있겠고 현재 보잉은 뭐다? 정치, 외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대표 기업이다. 그러니까 강력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성과 생산 가동률 증가 기대가 유효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250에서 280달러로 설정드렸죠. 게다가 중국이 보잉 항공기 인도를 재개했습니다. 번스타인에서도 기존 목표가를 218달러에서 249달러로 상향을 했는데요. 제가 보잉의 중기 목표가를 250에서 280달러로 설정드렸었는데 이제는 보잉의 단기적인 불확실성보다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되는 구간인 덕분에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와서 제가 보잉 항공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왜 추천을 드렸었느냐.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회복 중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주가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었을 때 이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점이 무려 5년의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강력한 저점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비즈니스 혜자가 가장 뛰어난 기업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확률은 매우 적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0에서 178달러 사이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분할 매수를 권유드렸었죠. 대략적으로 이 중간값이 169달러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부터 고점까지 대략 플러스 26%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디에서 진입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 만약 단기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가격대에서 신규 진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매말 준비가 혹시 되셨을까요? 바로 185에서 191 사이입니다. 이 구간을 테스트하고 올라간다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목표가로 잡아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250에서 280달러라고 설정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 좌측 갭에
기업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대략 249달러지요.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250달러 근처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고점에서 여기 고점을 이었을 때 당연히 보잉이 상승한다면 이 구간은 테스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될 텐데, 이 구간 대략 얼마쯤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략 253달러 정도로 판단이 되네요. 그렇다면 250달러 정도를 저항으로 설정해 본다. 매우 이성적인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5에서 191, 이 중간값에서 고점까지 투자에 실제 성공한다 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34%, 대략 플러스 30% 이상의 훌륭한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좋은 그런 차트이자 기업이자 펀더멘탈 실적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기업을 이렇게 소개해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미국 주식 픽업 서비스에 일찍 가입하셨다라고 한다면 고점까지 대략 플러스 50%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쉬운 가이드와 지침으로 진행되는 미국 주식 픽업 서비스는 바쁜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의 시간 절약, 높은 확률의 전략을 통해 복리로 수익을 축적하고 최종적으로는 미국 주식으로 부를 이뤄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모집은 6월 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얼리버드 이벤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저녁 평화롭게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